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은 아닙니다. 안전 책임의 소재를 묻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에서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보아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사고가 나면 사고의 앞뒤 경위를 따지지 않고 대표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많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장시간의 노력을 들여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해당 사고가 비정형적이거나 이례적인 것은 아닌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법리가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법리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업체는 압축 성형기를 이용해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재해자는 수공구를 정해진 매뉴얼과 작업 절차 그리고 작업 방식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결국 수공구가 튀어나와서 머리에 맞고 그로 인해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은 재해자가 수공구를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사업주 차원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체계를 잘 구축해 두더라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라는 측면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과 이 사건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관련된 미비의 점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라고 보아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판례는 울산지법 판결이고요. 근로자가 상하차 작업 중에 큰 중량물을 옮기는 사건들은 중량물 취급 계획서 또는 크레인 작업 계획서가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트레일러 적재함의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트레일러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유압 실린더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중량물에 깔려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해자가 작업 매뉴얼을 잘 지키기만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고, 출입 제한에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해당 표시를 위반하여 공간에 들어갔다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건은 군산지원 판결입니다. 군산지원 판결은 원청의 대표이사와 하청의 대표이사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달랐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흙막이 공사를 하던 중에 흙막이지 보공이 철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붕괴되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법원은 하청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체계의 구축이 미비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청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청은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두었고 사고의 발생을 막기는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재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되는 보다 가까운 지점에 하청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하청의 대표이사는 그 해당 작업과 관련된 모든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원청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하청에 대한 일정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서 사용자 입장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체계를 잘 구축해 두어도 그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경영 책임자와 관련하여 최근 굉장히 의미 있는 3가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리셀 판결, 여주지원의 판결, 삼표산업 정동원 회장님에 대한 판결, 이 3가지가 뜻깊은 판결이 아닌가 합니다. 수많은 변호인들은 경영 책임자가 CEO가 아니라 CSO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CEO와 CSO는 어떤 개념일까요? CEO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계시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명원에 따라 CEO 되어 계신 분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CSO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SO라는 용어가 완전히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때 사업주는 반드시 대표이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장의 공장장님, 현장 소장님 등이 CSO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오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산안법에 따라서 공장장님이 처벌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와 함께 결국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법조항이 제정되어야 회사 조직 차원에서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보다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법권자의 판단하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CEO와 CSO 개념이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CEO, 즉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기소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볼 아리셀 판결에서 그 결론과 무관하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존재하는 조직에 있어서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안전조직에 관한 예산 편성권, 인력 운영권, 승진 포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종국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CSO, 즉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경영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법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어지는 여주지원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지원 판례에서는 경영 책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뜻깊은 판결을 하였는데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최고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사업활동이며 이와 같은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특히 재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더라도 다수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문별로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 신체를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지원 판결은 이런 설시를 합니다. 기업 조직에 따라서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 두고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종국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면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경영 책임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즉 CEO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는 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수의 판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지원 판결에 이어서 삼표그룹에 대한 파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수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즉 CEO로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총수가 기소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할 뿐더러 1호 사고라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여주지원 사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판단 법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CEO가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우려는 이제 거의 깨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정은 CSO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 CSO에게 법적 책임이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EO와 CSO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 안전조직에 관한 최종적인 예산 편성권을 무조건적으로 CEO에게 두고 있는 사안이나 안전조직에 대한 충원이나 인사결정 또는 징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CSO가 하지 않고 CEO가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CEO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법적 책임의 주체인 경영 책임자로 판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CSO를 선임해 주었다라고 하여서
CSO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하고 이 구축에 대한 이행 점검을 현실화하는 활동을 CSO, 즉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하면서 종국적인 예산 편성, 인력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까지 CSO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그리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영진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전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1호 사건에 대하여 아주 최근 판결이 선고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굉장히 장시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고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경영 책임자는 누구인지, 사고의 발생과 회사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치밀한 법적 분석과 법정 공방 그리고 많은 변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사고라고 말하듯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더하여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미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과관계는 없는 자연재해성이라거나 비정형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돌발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여태까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판단 법리를 확보하여 오고 있고 앞으로도 판례의 법리는 더욱 논리적이고 치밀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